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지현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아침 생각 책 씹어먹기 프로젝트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 이제 챕터 9까지 갔으니까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고요. 다음 이어지는 책도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을 한번 읽어볼까? 아니면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을 또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볼까? 그래서 아침 생각에 관한 글들을 계속 읽어 나갈 거고요. 이 다음 책 중에서 읽었던 책들은 다른 책들과 좀 섞어서 아침에 이렇게 해보는 걸로 하고, 되도록이면 책은 이렇게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 같은 경우 이런 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여러분하고 함께 친화력을 높여주는 인간관계 마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361페이지입니다. 이 사회지능에 관한 설명이 나와요. 사회지능이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 사회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돈을 많이 벌어주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긴다. 성공의 85%는 사교기술, 즉 다른 사람과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교류하여 그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회지능을 높게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관시라고 하는 것도, 근데 개념 자체는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이 사회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학연, 지연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학연, 지연을 부정적으로 본다라면 문제지만, 그게 이제 학연, 지연을 떠나서 어떤 친밀감, 그러니까 학연, 지연을 넘는,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지능, 그러니까 남들과도 다 잘 지내는 어떤 이런 기술들이 있겠죠. 사교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서는 중요하다. 꼭 미국 사회에서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면 이 사회지능이라는 게 어떤 사교기술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361페이지에요 같이. 한 연구에 따르면 10년 동안 직장을 떠난 사람의 95% 이상이 업무 능력이나 전문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지능이 부족해서 해고되었다. 이런 통계도 있답니다. 그래서 사회지능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사회지능이 중요한 것만큼 이제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는 건강한 성격을 만들자. 건강한 성격은 좀 뭘까? 이런 생각이 좀 한번 들면서 건강한 성격에 대해서 대표적인 세 가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격이 건강한 사람은 첫째, 주변 사람에게서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좋은 점만 의도적으로 찾는다. 세상을 아니면 사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가 얘기한 건강한 생각, 건강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점,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둘째, 성격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쉽게 용서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이 쉽게 용서를 한다라는,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일반적으로 성공 철학에서는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말이 왜 자꾸 나쁘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던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서를 할 수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얽매여, 이전에 어디서 책이 나왔었죠? 그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이 책에서도 나왔네요. 그 여자 임원분 이야기가 나왔죠. 여자 임원분이 실질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임원으로 있다가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해고를 좋게 안 당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마 상처를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을 건 거예요. 어떤 변호사한테. 그래서
소송을 걸었을 때 이제 이분하고 이제 이야기 상담을 나누면서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그렇게 질문을 하죠. 승률이 얼마입니까? 50%가 조금 넘습니다. 또 뭐가 어떻습니까? 뭐 시간 그 중에서 이제 기간이 앞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렇게 이제 아마 설명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2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될지도 그러니까 확률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50%를 간 넘는 수준이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일을 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조언을 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나름대로 이제 좋은 결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일을 쉽게 용서할 줄 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거다. 왜냐하면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결과적으로 했더니 새로운 직장을 또 얻어서 그 새로운 좋은 직장에서 또 얼른 또 임원에 또 이제 취직이 돼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또 긍정적인 게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좀 아까워할 줄을 알면 굳이 헛한 것에 남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원망의 감정에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그것도 그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지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셋째, 성격이 건강한 사람은 여러 부류의 사람과 잘 어울린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태생이 긍정적인 걸 좋아한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정적인 걸 좋아하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면 자꾸 긍정적인 걸 찾겠죠. 긍정적인 거를 자꾸 만나고 뭐 긍정적인 게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그렇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 내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사람이 나를 찾을 테고 내가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강한 사람은 여러 부류의 사람과 잘 어울린다. 또 심지어 여기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예. 자부심이 낮은 사람은 이 내용이 아닌데 여기구나. 그러나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는 항상 잘 지낸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건강한 성격의 사람은 다른 기질, 성격, 태도, 가치관, 의견을 가진 사람과도 잘 어울린다. 이것이 진정한 기준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맞는, 내 기준에만 맞는 이런 사람들하고 뭐 물론 잘 지내고 싶죠. 그런 분들하고는. 그런데 그런 분들 외에도 어떤 건강한 성격의 다른 사람의 기질, 성격, 태도, 가치관, 의견을 가진 사람과도 잘 어울린다. 이것이 진정한 기준이다. 이게 건강한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는 우회 노력의 법칙을 활용해서 어떤 또 나름대로의 하나 이제 좀 좋은 사회적 기능을 높이는 친화력을 높여주는 인간 마스터의 과정들을 펼치고 있어요. 이야기는 쭉 넘어가서 364페이지 이거는 제가 별표를 쳤는데 여러분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을 경우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뛰어난 점과 자신이 성취한 것을 말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보통 유치하거나 궁색하다는 느낌을 준다. 여기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간접적인 방법은 먼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받는 것이다. 상대방의 인품과 성과에 자신이 먼저 더 많이 감명받을수록 상대방도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싶을 때는 자신을 상대방에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상대방에게 먼저 관심을 갖는 간접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일수록 상대방도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자, 이 부분은 그 아주 중요한 예가 아마 미라클 모닝 방이 아닌가. 자, 이제 저희 방의 특징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신경을 좀 굉장히 많이 써줘요. 그러니까
뭐 이게 방장 혼자분이 이제 그러니까 미사 방장님 혼자서 그것을 다 해나간다면 왜냐면 자기 주도는 불건덕한 거죠.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살긴 사는데 그런데 방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열성적이고 그러면서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사함의 보답이라는 거죠. 저 역시도 그러고 있는데 고맙죠. 처음에 왔을 때 익숙하지. 사람이라는 게 맨날 어떻게 됐든 미라클 모닝을 너무 잘하고 너무 익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한마디라도 따뜻한 마음을 보이고 그런 한마디도 어떻게 사심이 아닌 진심을 담아서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공하는 분들이 또 많아지고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둘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하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말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별표를 몇 개를 쳤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간접적인 방법은 먼저 더 많이 감명받을 먼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어떻게 보면 왜 몰랐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렴풋이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던 건 분명히 아닌데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큰 사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다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모르는 거죠. 거기까지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책을 읽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또 여기가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간접적인 방법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받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행복을 얻는 직접적인 방법은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기분 좋고 지속적인 행복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서 온다. 우회 노력의 법칙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는 행복함을 느낀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자부심이 높아진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픈 이야기도 되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미모방이 아닌가. 그래서 저 역시도 글쓰기 오픈 채팅방을 뭐 일단 부서로 만들었던 이유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화이팅한 거죠. 그 다음에 보상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보상의 원칙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주면 그 사람도 내게 뭔가 좋은 일을 하여 보답하고 싶어 한다. 대부분의 사랑과 우정은 이 원칙에 기초한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려고 하고 내가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받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거에 따른 보상들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 보상의 원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애써서 뭐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려고 하지 말고 따놔라. 뭐 너무 좋은 얘기고 저도 실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또 이렇게 명확하게 이게 364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지금 정리를 해줬으니까 이 마음을 좀 더 키워가 보고 싶다. 더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듭니다. 그래갖고 이제 365페이지 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 자신에게 좋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당신이 좋다라는 말이 있다. 이 속에는 뛰어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열쇠가 담겨 있다.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은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해주는 사람들이다.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한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 뭐냐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은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해주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쳐야 되겠어요. 별표를.
네, 커피도 좀 마시고, 커피라네, 녹차도 좀 마셨고, 자,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메모를 해서, 빨간 펜으로 메모를 해뒀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다른 거라도 제가 전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책을 읽다 보면 기존에 읽은 책들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곱씹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지금 책들을 읽다 보면 문득 생각이 들어서 아무 페이지나 이렇게 펼쳤을 때 그때는 안 들어왔던, 눈에 안 들어왔던 어떤 작가,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눈에 들어왔을 때의 어떤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 366페이지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열쇠 7가지. 그 중에서 제가 고맙다고 말하라 전까지 374페이지 전까지 한번 쭉 읽어봤는데 이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7가지 열쇠. 자, 다른 사람들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다른 사람이 스스로를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한번 다시 진행들을 해볼게요.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상대방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방법을 찾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어디에서든 환영받게 된다.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면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에너지는 높아진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더 좋아하고 존중하게 되며 더욱 커다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은 즉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다. 이게 최선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와 대화에서 파괴적인 비판을 즉시 제거하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만 하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실천하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뇌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의도적으로 이를 그르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용기가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인간의 뇌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의도적으로 이를 그르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대부분의 비판은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우위에 놓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서 비롯된다. 혹시 이렇지 않나 제 스스로도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가짐이 바뀌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 7가지 중에 첫 번째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순순히 동의하라.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첫 번째 행동은 그냥 동의해 주는 것이다.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함께 지내기에 기분 좋고 편안한 사람이 되면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훨씬 저항이 덜하다. 상대방이 분명 틀렸을 때도 스스로에게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반문해 보아야 한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틀렸다고 말하는 대신에 그냥 듣고 흘려보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도록이면 어떻게 가능한 한 순순하게 동의를 해주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다. 젊은 때 나는 토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다. 하나의 예예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누구하고 어떤 주제로든 논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상대방보다 논쟁 주제를 더 많이 알아두려고 시간을 내어 공부하기도 했다. 우월한 지식을 바탕으로 거의 대부분의 논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압도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일 중요한 얘기죠, 여기가. 그렇게 지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퇴근 뒤에도 같이 지내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논쟁에서는 항상 이겼지만 주변 친구들을 계속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우월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압도하고 설득하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나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도 이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항상 감사하는 일, 저희 미사방장님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잃어버리고 있던 게 있던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베풀려고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기쁨, 그러니까 베푸는 것에 대한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제3자 활용법, 뭐 이 부분 어차피 읽어드릴까요? 제3자 활용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나 가상의 제3자의 입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빌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3자 활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고객들이 안다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로 질문을 하면서 객관화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 이제 읽고 오늘 여기까지 읽으면 마무리겠네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인정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외로 간단하다. 그냥 미소를 지으면 된다. 웃을 때는 근육이 13개 필요하지만 얼굴을 찌푸리면 112개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향한 맑은 미소에는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당신을 무조건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다.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면 그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하며 소중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자신이 더 좋아진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는 단지 진실하고 따뜻함을 나타내는 미소뿐이다. 자, 얼마나 이게 웃는 걸로 하나 다 끝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는 이 미소를 어떻게 보일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막 웃는 걸. 그러니까 뭐 이모티콘이 됐든 무엇이 됐든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진심을 담아서 반응을 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만드는 출발점은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아까 앞에서도 나왔죠.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따뜻하고 진실한 미소를 보내는 것이다. 진심. 뭐 이제 여기까지 읽고,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진심과 진심.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진심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까 얘기한 원칙들이 있잖아요. 진심을 줘라. 상대방에 먼저 주면 그 진심만큼 보상이 따른다. 보상의 원칙.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의욕적으로 조금 시작을 하는 게, 아까 뭐 오디오 클립이라든지 팟빵도 같이 어차피 이 컨텐츠 내에서 이 지금 영상에서 뽑아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좀 만들고 하나하나 무언가 찾아나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미라클 모닝 맞이하셨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이정표, 삶의 이정표를 만드는 그러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항상 함께하는 이지원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